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야심차게요. 만년필 어떤 종류가 세상에 있는지 내 취향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종류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만년필 분류와 개론이에요. 제가 만년필 처음 살 때 나는 초보니까 펜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 취향을 알고 펜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좀 싼 거 사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막막함이 그다지 좋은 기억이 아니었기 때문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어요. 예전에도 만년필 이상형 월드컵 영상을 만들었던 걸로 봐서 이런 욕심은 늘 있었는데 소개를 제대로 시작하면 양이 진짜 방대해서 엄두를 못 내던 걸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봤어요. 나름 대작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최근에 알게 된 지인분이 또 저 때문에 만년필이 늪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투명한 만년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투명 만년필은 데몬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모르니까 투명한 만년필 이런 식으로만 검색하시고 결과도 잘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 영상 하나로 얼추 감을 잡으실 수 있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만년필 종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어디 무슨 클래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역시 스피드웨건인 제가 유튜브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오랜 구상 끝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년필뿐만 아니라 볼펜, 수성펜, 샤프 대체로는 한 디자인에 같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보면서 예뻐 보이는 디자인의 볼펜을 찾아보셔도 돼요. 무엇이 됐든 정갈한 펜 파우치에 담아서 늘 나랑 함께하는 필기구의 존재는 언제나 강추입니다. 펜의 종류는 정말 방대하죠. 저는 1편 배럴편, 2편 니편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배럴에 포커싱 해볼게요. 배럴 소재, 색상, 패턴을 분류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만년필 용어로는 이걸 어떻게 부르는지 알려드려서 이 비슷한 펜을 검색할 수 있게도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년필 배럴에 쓰이는 소재가 플라스틱, 에보나이트, 우드, 가죽, 돌, 겉에 오칠 정말 많이 있죠. 현재 일반적인 만년필은 거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나머지도 이따가 짚어보고 먼저 플라스틱 안에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제일 흔한 게 플라스틱인데 그만큼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모두 플라스틱 패밀리 안에 있습니다.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은 하나로 보고 색깔별로 분류해볼까요? 정말로 그냥 만년필 하면 딱 떠오르는 아이폰 이모지에도 있는 이런 느낌이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검금 조합이 클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은장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검금에서 제일 유명한 건 역시 몽블랑. 그리고 일본 브랜드의 기본 금립 만년필이 굉장히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브랜드도 검정 배럴은 무조건 기본으로 있죠. 너무 많아. 하지만 컬러 버전이 유난히 예뻐서 이왕 이 중에 살 거면 컬러풀한 걸 사는 걸 더 추천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여기서라면 큰 색상 고민 없이 검은색 사면 된다 싶은 것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흰색 배럴을 잘 만드는 곳은 어딜까요? 아이보리를 살짝 띠는 따뜻한 화이트 계열에서는 파이로트 프레라, 세일러 프로기어 슬림, 센츄리, 슈농스 화이트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을은 아이보리색이고 겨울이 쿨 화이트거든요. 이런 쿨 계열은 카웨코 화이트, 파이로트 데시모 펄 화이트, 트위스비, 또 라미 사파리 등도 예뻐요. 개인적인 취향을 살짝 넣어서 추천드리는 펜들입니다. 아직은 무늬 없는 걸 볼 거라서 솔리드 중에서 통통 튀는 색감을 원하신다면 다양한 컬러를 많이 내는 모델들로는 너무 대표적인 라미 사파리, 이거는 요즘 1년에 몇 개씩 한정판을 내고 있고요. 플래티넘의 소유성, 그리고 세일러 한정판. 세일러는 거의 새로운 잉크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펜도 여러 컬러가 같이 나와요. 색 베리에이션에서는 거의 최고 같아요. 오로라 입실로는 오로라의 스틸립 입문기인데요. 이거 필감이 생각보다 되게 좋거든요. 이것도 취향에 맞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파이로트 프레라는 점점 색을 줄여나가는 것 같아요. 언젠가 살려고 했다가 단종되는 게 꽤 있고요. 카웨코 스포츠도 엄청 색상이 다양하고 맹렬하게 신상품이 나와요. 스포츠 모델은 크기가 많이 작은 포켓펜인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나미 네오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제 일종의 무늬가 있는 모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배럴의 무늬는 대체로 마블입니다. 마블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마치 페인트가 섞이는 중인 것 같은 패턴, 그리고 암석의 결정 같은 패턴.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근데 이름을 마블이라고 퉁쳐서 부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섬세한 이름으로 구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페인트 느낌 마블을 보겠습니다. 저는 제일 바로 생각나는 게 비스콘티에서 반고흐라는 라인업이에요. 고흐의 그림마다 사용된 그 유화 물감들을 배럴 위에 다시 옮겨놓은 컨셉이라서 흐르는 페인트 느낌 그 자체입니다. 비스콘티 자체가 반고흐 모델이 아니더라도 마블 패턴을 잘 써요. 또 펠리칸, 에미백, 에미백 5의 한정 컬러들도 마블
가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매년 나오는 정도로 자주 나오고요. 최근 몇 년어치는 구하기가 어렵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연도별 한정이니까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늦지 않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큰 플래그십 모델인 M800, M805의 마블 패턴은 좀 더 비정형적이면서 이게 또 다른 브랜드들이랑도 계열이 살짝 달라서 독특해요. 첫눈에는 그렇게까지 예뻐 보이진 않지만 오묘하게 빠져드는 매력인 것들이 많습니다. 레오나르도 오피치나 이탈리아나라는 브랜드도 과감한 마블 패턴을 잘 만듭니다. 여기서 이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이 조나단 브룩스라는 수제 배럴 브랜드가 있어요. 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볼드하고 한 번 꽂히면 대체제가 없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모델 설명에 조나단 브룩스 배럴이라고 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른 모델로 아니면 또 다른 브랜드로도 이 배럴이 나올 수 있어요. 또 세일러 한정도 특히 최근에 이런 모델이 꽤 나오더라고요. 투명 배럴에 이런 게 있으면 또 되게 여리여리하고 예쁘죠. 물론 가격은 상당히 비싸게 느껴집니다만 이런 건 은근히 중국 팬들에도 진짜 많이 있는데요. 잘 고르면 상당히 괜찮은 것도 있긴 한데 대체로는 다른 펜을 카피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보면 확실히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서 일반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되게 캔디 같은 것도 많고 정말 부담 없는 가격이라 재미로 한번 시도해보는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얘가 필기감이 긁거나 잘 안 나왔다고 만년필이 다 구리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 해요. 전설의 오마스도 에스터브룩도 은근 콩클린도 마블 만년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 느낌의 마블은 어디가 잘할까요? 저는 이쪽 방면에서는 오로라가 1등이라고 생각해요. 오로라는 이 소재에 오롤로이드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진심입니다. 특히 새거 상태일 때의 반딱반딱한 광이 진짜 예뻐요. 근데 섬세한 만큼 실제로도 약한지 설탕처럼 부서져 버렸다는 후기가 가끔 올라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레오나르도도 역시 많이 나와요. 델타는 오렌지 원툴이지만 영롱한 오렌지 배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요. 라반에서도 325를 비롯해서 마블 배럴을 꽤 많이 만들어냅니다. 방금 전에 에스터브룩과 콩클린 결정 모양 마블은 이래요. 카웨코 아트 스포츠도 은근 예뻐 보인단 말이죠. 듀오폴드의 카피인 진하오 100 센티니얼이 또 은근히 반응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방금 조나단 브룩스 배럴에서 펄이 들어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짝이가 가득 뿌려진 만년필도 모아봅시다. 은근히 많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조나단 브룩스와 콜라보해서 펜을 만든 곳은 레오나르도, 비스콘티, 나왈 이 정도 되려나요? 레오나르도랑은 거의 전속처럼 계속 제작을 하니까 이런 스타일이 좋으시다면 레오나르도 인스타그램을 계속 주시하시면 신제품 소식도 제일 빨리 접하실 수 있어요. 또 역시 펠리칸의 M200 시리즈 중에 펄 배럴을 빼놓을 수 없죠. 제일 최근에 나온 골든 라피스를 비롯해서 펄감이 되게 곱고 예뻐요. 또 카웨코 스포츠 중에서 가끔 펄이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리디센트가 한때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갔고 애프리코 색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파이로트 캠리스도 그중 데시모 라인은 전체 자글자글하게 펄이 깔려 있어서 호불호를 살짝 타는데 그만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세일러 한정 중에서는 펄이 엄청 고운 것도 있고 상당히 크게 박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배럴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모델을 발굴해보세요. 배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세일러가 전문이에요. 양끝단이랑 색을 살짝 다르게 하는 게 세일러의 시그니처여서 이걸 이용한 컬러 매치 모델이 진짜 많습니다. 또 라미는 바디랑 클립 색상을 다르게 배색하는 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좀 귀여운 건 까렌다시의 849라는 모델이 있는데 849의 폴스미스 콜라보 라인이 있어요. 폴스미스가 발랄한 컬러 블럭으로 유명한 만큼 거기에 맞춘 배색 한정판이 절찰리에 나오는 중입니다. 은근 귀여운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지인분처럼 투명한 게 취향이신 분들이 있나 한번 봐볼까요? 투명한 펜들은 예전에 만년필 영업사원들이 이 만년필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깥을 투명하게 만든 게 시초예요. 그래서 이걸 데몬스트레이터, 데몬이라고 합니다. 은근히 기본 모델 중에서도 데몬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펜에 일단 땡땡땡 데몬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아예 데몬이 메인에 있는 브랜드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뭐래도 트위스비예요. 트위스비는 정말 데몬의 진심이고 제일 유명한 모델인 에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펜들이 기본 투명 바디로 되어 있어요. 캡 색상이 다양한 색깔로 나오니까 가끔씩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모델 중에서는 파이로트의 에르쿠그리 프레라 1호아이, 그리고 플래티넘 프레피, 큐리다스, 센츄리, 라미 비스타랑 아스바인도 한번 보시고요. 이제 생유리처럼 컬러감 있는 데몬까지 포함시켜보면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펠리칸 M200 한정이나 플래티넘 센츄리가 1, 2년에 한 번 정도 발매하는 한정판들도 데몬이 많아요. 후지산의 호수를 모티브로 한 시리즈는 아예 투명 데몬이고
친킨이나 시운처럼 색상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배럴을 세공을 해서 그냥 민자가 아닌 각각의 주제에 맞는 질감이 살아있습니다. 이거 사신 분들은 후회하는 분 못 본 것 같아요. 온고잉 중에서는 라벤더 색상이 약간 매트한 연보라색이어서 독보적이기도 하고 접근 용이한 느낌이에요. 파이로뜨는 823 모델이 클리어 아니면 은은한 브라운 색상도 예쁘기로 이미 소문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일본 브랜드 3개랑 고베에 있는 나가사와 펜샵이라는 곳이 콜라보를 해서 정규로는 안 나오는 데몬 버전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데몬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실제로 모여있는 걸 보고 다 사올 뻔했다니까요. 만년필에서 이 데몬이랑 비슷한 게 시계 쪽에도 있는데 시계에서는 이 판 케이스가 투명해서 안에 무브먼트가 보이는 걸 스켈레톤이라고 해요. 만년필에서도 스켈레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거의 데몬과 동의어처럼 쓰이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좀 더 진짜 뼈대의 뉘앙스를 담아서 펜 바깥이 마치 금속 뼈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된 것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느낌을 극대화하려면 자연히 배럴은 투명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몬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대체로는 비쌉니다. 전설적인 스켈레톤 펜들은 이런 게 있고요. 금속 세공을 잘해야 하면서 약간 맥시멀한 게 그 브랜드의 추구미인 것들, 비스콘티 이런 곳에서도 볼 수 있어요. 까렌더쉬는 진짜 정밀하고 깔끔하게 하는 편이고요. 대체로는 실제로 볼 일도 없는 한정판이에요. 최근에 몽블랑 마이스터 스틱 100주년 시리즈가 진짜 스켈레톤처럼 텅 비어있진 않지만 비슷한 그 느낌을 좀 웨어러블하게 도전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근 중국, 대만 팬들에서도 스켈레톤이 꽤 나와요. 라반에도 있고 홍디안도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스켈레톤 파운틴 펜이라고 치면 신기한 것들 많이 나옵니다. 다만 대체로는 가격과 퀄리티가 비례하는 분야인 점 알고 계세요. 스켈레톤을 잘 만들려면 세공을 잘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금속 세공을 잘하는 브랜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대체로 비싸고 이런 쪽으로 가면 상방이 없습니다. 비스콘티, 오노토, 마를렌, 몬테그라파 빼놓을 수 없고요. 특히나 저세상 컨셉이랑 어우러져서 가끔 경악스러운 펜들도 나온답니다.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어요. 이런 거 보다가 보면 세상 단정해 보이는 펠리칸 톨레도도 있어요. 이번에 톨레도 화이트 색상이 나온다고 해서 애호가분들이 다들 숨죽이고 개타려고 매복 중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무서울 정도로 본격적인 세공 펜들이 나와요. 엄청 화려한 경우가 많아서 역시 알리에서 한 번씩 검색해보시면 즐거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겉을 엄청 복잡하게 꾸미는 거 말고 조금 더 심플하게 펜 자체가 금속인 느낌은 어떤지 볼게요. 먼저 메탈릭한 펜은 기본적으로 무게가 상당히 나가게 된다는 걸 구매하시기 전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금속 바디를 많이 쓰고 뭔가 어울리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브랜드는 라미, 워터맨, 파카, 셰퍼, 듀퐁 이런 느낌이에요. 듀퐁은 요즘 뭔가 점점 입지가 줄어드는 느낌? 판매하는 곳이 잘 없긴 합니다. 중국 펜 중에서는 홍디안, 라미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스튜디오 2000 같은 모델도 다 올스틸이 있어요. 또 색감이 컬러풀한 건 룩스나 알스타 라이너, 사파리랑 똑같이 생겼지만 메탈 피니쉬로 돼 있거든요. 별로 무겁지 않아서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카웨코라는 회사가 은근히 금속, 그 중에서도 브라스의 진심입니다. 이런 앤틱한 느낌도 매니아층이 확실해요. 개인적으로 진짜 멋지다고 생각하는 건 까렌다쉬 에크리드예요. 가느다란 육각 배럴에 다른 군더더기 없이 오로지 바디에 무늬를 새겨서 완성했거든요. 가격이 꽤 나가는데 스틸립인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금속 배럴의 끝판왕은 스털링 실버, 은 배럴도 은근 모델마다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습니다. 땡땡땡 스털링 실버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전체 금속이 아니고 캡만 금속인 것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외관 자체도 멋있는데 캡을 빼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가벼우니까 무게 때문에 손의 피로도가 올라가는 걸 막으면서도 전체 펜을 봤을 땐 금속의 무게감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합입니다. 이거 클래식하게 제일 잘하는 건 오로라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 골드캡 88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정말 반응이 좋고 다른 라인들도 금속 캡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답니다. 또 못지않은 게 파카가 금속 캡을 잘해요. 배럴은 깔끔한 플라스틱에 금속 캡 마무리. 이게 굉장히 옛날부터 이어져 온 전통도 있고 현행 모델들에도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파버카스텔, 그라폰 파버카스텔은 거의 금속 캡이 활용 점정에 해당해요. 특히 파버카스텔의 상위 브랜드인 그라폰 파버카스텔은 금관 악기 같은 캡이랑 클립 쉐입이 시그니처라서 독보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워터맨도 캡만 금속인 타입이 특히 예쁜 브랜드 중 하나예요.
여러 배색 중에서도 레상스티 블루의 파랑 배럴과 물결 치는 캡 조합은 정말 역대급인 것 같고요. 몽블랑에서는 캡이 금속으로 된 모델을 듀에라고 부릅니다. 어린 왕자 한정판 같은 곳에서 정말 예쁜 듀에 모델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매트한 질감을 알아볼게요. 이거는 플라스틱 배럴도 금속 배럴도 다 할 수 있는 후가공입니다. 방금 전에 라미 룩스, 알스타도 매트한 질감이고 라미펜 중에서 CP1, 2000도 독보적인 매트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워터맨도 일반 라인업에 매트 피니쉬를 다 넣어놨습니다. 저도 만년필 입문 시기에 이 질감에 반했었어요. 대체로는 블랙 색상을 매트 처리해서 되게 시크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플래티넘 프로시엄 모델은 알록달록한 바디에 매트 처리를 해서 이것도 독특한 느낌을 냅니다. 은근히 레오나르드에서도 매트하면서 살짝 반투명한 그런 배럴이 꽤 나오고 있어요. 매트 블랙 처리를 했을 때 그 특유의 시크함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올블랙 트림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립까지 블랙으로 완전 맞춘 시리즈도 있어요. 사실 이런 느낌은 썩 제 취향은 아닌데 남자인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브랜드에서 갖춘 걸 보니까 확실히 매니아층이 탄탄한 것 같아요. 몬테베르데도 블랙 립을 잘 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 프리미엄으로 가면은 그라폰의 포티, 펜 오브 더 이어라는 고급 한정판이 이런 느낌이 많고요. 펠리칸의 슈트레제만은 매트 피니쉬는 아니지만 시크한 면에서 거의 그에 상응하는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줄무늬 패턴은 정말 독보적으로 펠리칸에서 사용하더라고요. 펠리칸 스트라이프가 아예 미의 기준이 된 느낌이라 그런지 다른 곳에서는 줄무늬 느낌은 안 나오다시피 하고 마블 종류의 일환으로 판을 이어붙인 무늬로서 가끔 아니면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계열은 다르지만 희소성이 높은 아코 브론즈, 아코 베르데도 나무가 층층이 쌓인 듯한 줄무늬가 특징입니다. 스트라이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느낌 그래도 좀 더 없는지 아쉬우시다면 금속펜 중에서 앞의 금속을 잘 낸다고 보여드린 브랜드 중심으로 나온 모델들이 있습니다. 특히 셰퍼 타가가 저는 정말 육각형 펜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발 다시 내줘. 이런 고드름 패턴의 가장 위에는 또 역시 스털링 실버, 은 모델들이 있어요. 은으로 된 한정판을 냈다면 웬만하면 있는 패턴이라서 이걸로 쫙 모으시는 분도 봤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무겁고 은은 또 시간 지나면서 검게 변색이 돼서 가끔 폴리싱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플라스틱과 금속이 아닌 또 다른 소재들을 둘러볼게요. 이것만으로 굉장히 마이너가 되는데요. 개괄로 보자면 나무, 돌, 가죽, 또 에보나이트나 오칠, 자개처럼 만년필에서 좀 더 특화되어 쓰이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드. 나무라는 건 일단 호감 소재인 것 같아요. 언제 잡아도 차갑지가 않고 따스한 촉감이 매력입니다. 우드 하면 저는 바로 파버카스텔, 그라폰 파버카스텔이 떠올라요. 까렌다시는 너무 가격대가 높아서 잘 언급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역시 우드 배럴이 있습니다. 그라폰이랑 까렌다시가 지향점이 은근 겹치죠. 파이로트도 꽤나 나무 배럴을 많이 내고 이번에 검색하다가 본 건데 스테들러도 진짜 심플한 모양의 리그넘이라는 우드 만년필 라인업이 있네요. 아이보리색도 있어서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흑단으로 된 만년필도 나옵니다. 정규 라인업에는 잘 없지만 새까맣고 오히려 나뭇결이 거의 없이 치밀해서 이런 것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수제 만년필이라고 해서 우드 배럴을 직접 깎아 만들었다는 곳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오늘이 비록 배럴 편이지만 그런 공방펜은 사실 만년필의 심장에 해당하는 잎부분에서 그냥 키트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필기 경험의 측면에서는 저는 크게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나무 봤으니까 가죽도 한번 볼까요? 일반 라인업에 제대로 포함된 곳은 진짜 거의 없고 역시 까렌다시도 있긴 한데 이거 너무 비쌉니다. 다만 이런 스티치 바인딩 디테일이 글 쓸 때 진짜 기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가끔 몽블랑이 정말 저세상 가죽을 둘러서 펜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만년필의 수공예 느낌을 내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돌배럴은 이런 너무 심한 컨셉이 아니라면 비스콘티가 지금 거의 유일무이한 돌배럴을 만드는 브랜드 같아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모델은 화산 용암이거든 현무암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유의 다공성의 표면이 있어요. 일 마그니피코라는 라인업도 매번 다른 종류의 암석을 사용해서 정말 아름답게 제작됩니다. 무게와 가격만 괜찮으시다면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에보나이트라는 소재가 있는데 저는 만년필 구경하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에보나이트는 기본적으로 검은색인 경화 고무예요. 플라스틱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만년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소재예요. 또 공정상 사출이 안 되고 손으로 하나하나 깎아서 만들어야 해서 지금까지도 굳이
에보나이트로 펜을 만든다고 하면 되게 빈티지 느낌을 일부러 구현하는 그런 지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 빈티지한 라인업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카웨코에서 상당히 괜찮은 펜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펜들도 에보나이트로 만든 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오칠, 우루시 기법이랑 이어지게 돼요. 우리 나전칠기 자개장도 전체를 까맣게 오칠하고 거기에 자개로 장식을 올린 거잖아요. 일본이 만년필에 오칠과 자개 공예를 하는 걸 정말 파인한 수준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잘해요. 일본어로는 각각 우루시, 마키의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에보나이트 펜 위에 진행하게 됩니다. 파이로뜨는 나미키, 플래티넘은 이즈모라는 우루시 전문 상위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세일러는 상위 브랜드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모두 정밀한 우루시, 마키의 펜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모던한 펜인데 자개 포인트가 살짝 얹어져 있다든지 하면 생각보다 엄청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건 장인 정신이 필요한 기법이다 보니까 가격은 보통 것들보다 공 하나 더 붙이고 시작하게 돼요. 만년필 취미 초반에는 이게 별로 안 예뻐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얼른 탈출하세요. 일본 펜을 제외하면 펠리칸이 생각보다 자기에 정말 진심이라서 엄청 옛날 느낌 가득한 모델도 만들고 M1000 라인에서 은근히 꾸준히 땡땡땡 레이 시리즈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부담 없이 그 느낌만 조금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톨토이즈라고 해서 진짜 자개는 아니지만 불규칙하게 영롱함이 살아있는 펜을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몬테베르데도 엄청 유명하진 않지만 배색 센스가 상당히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진짜로 다 담으면 제가 목소리를 잃을까봐 저도 너무 아쉽지만 이 정도면 진짜 대표격이다 하는 것들을 담아보려고 아주 노력했어요. 혹시 내가 정말 좋아하는 펜인데 여기 안 나왔다, 누락됐다 하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인구님들이 다른 분들 댓글도 다 읽고 서로 의견도 나눠주시더라고요. 어떤 취미든 초반에 약간 쓸모없는 소비도 해보고 고통도 받고 시간을 쓰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걸 수업료를 낸다고 해요. 나중에 돌아보면 다 즐거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만년필은 진짜로 그 수업료가 좀 비싸고 한두 번의 실패 후에 자칫 아예 떠나가 버릴 수 있는 취미예요. 그래서 헤매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수업료를 아끼실 수 있으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좀 정비를 하고 다음에는 2편 닛분류학 개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잉크님들 다들 마음에 딱 맞는 펜 만나세요.